자, 삼성 관련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사실 이제 SDS가 처음으로 이재용이 부임해갖고 일했던 데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이재용도 여기하고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만 어찌 됐거나 지금은 부회장이시고 총괄을 다 하고 계시니까 일단 삼성의 행보를 안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삼성이 한일 미래기금에 돈을 안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대기업들도 돈을 안 낼 것 같다는 분위기인 거죠. 네,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관련 그 준비 과정에서 1,000억 원 조성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뭐 대규모 이런 금액은커녕 출연 기업 명단도 만들지 못했는데요. 지금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파트너십 기금에 돈을 내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이 나서지 않으면 이제 다른 큰 기업들도 당연히 나서지 않겠죠. 일단 이 반도체 제재가 왜 시작됐습니까? 삼성전자 죽이자고 시작된 거잖아요. 무역 전쟁 벌이는 게. 아니 윤석열 말로는 우리나라 살리려고 한다며.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무역 전쟁을 시작했을 때 걔네들의 타켓이 뭐였냐고. 현대자동차였어? 포항제철이었어? 아니요. 삼성전자였어 그냥. 삼성전자의 반도체 패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벌린 거예요. 만약 삼성이 준비를 못 해갖고 무너졌다 그러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야. 특히나 이재용은 친일파입니다. 학교도 일본에서 나왔고요. 대학도 일본에서 유학을 했고 이건희가 일본 출신이잖아요. 얘도 일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 유학 과정 중에 또 한 1,000억 해먹으셨어요. 또 일본에서 사업하시면서 그 당시에 그 순복음교회 사장 아들이랑 이렇게 짜옹이 맞아갖고 일본에서 같이 유학하면서 사장이 아니고 거의 목사 조용기 목사 아들이랑 같이 사업한다고 깝죽대다 1,000억을 해 잡수셨거든요. 1,000억을 해먹어도 아무 타격이 없구나. 게이오 기주쿠 대학, 네. 경영대학원, 그래서 석사. 애초에 이제 거기 갖고 왜 나쁜 친구도 사귀었다 했는데 나쁜 친구가 조용기 목사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찌 됐거나 이제 거기 관련된 건 나중에 한번 시리즈를 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뭐 별의별 거 다 했단 말이 많아요. 프로폴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도 있어. 근데 그건 뭐 개인적인 거고. 프로포폴. 네, 그 당시에 일본하고 인맥을 꾸준히 쌓아왔고 그동안 사실 삼성 반도체가 일본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거의 걷어매겨 살렸거든요. 그런 삼성한테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거예요. 물론 2, 3년 전부터 그럴 징후가 보인다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계속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해줬습니다. 왜냐면 그 삼성이랑 경제제작이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베가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 주제가 뭐냐면 뭘 금수를 시키면 이 한국의 반도체 사업이 무너지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갖고 이게 최소한의 품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리스트를 뽑아놨던 거야. 그 얘기를 송 작가님 그 당시에 방송에서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삼성한테 언지를 줬고 그래서 삼성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설마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이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본인이 직접 날아갔습니다. 일본으로 출장을 갔어요. 이재용이. 근데 거기 수출 금수했던 업체들이 예전 같으면 버선발로 나와서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던 것들이 5군데 업체가 전부 다 쌩을 까버린 거죠. 맞아. 그래서 이재용이 빡이 돈 거야. 우리 그 방송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왜 방송했어. 나 기억이 다 나지? 그렇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재용이 내 일본은 아주 반도체는 아주 씨를 말려버린다. 심지어 일본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안 만들어주겠다라고까지도 이제 열폭을 했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 얘기했지. 야, 그 이재용의 더러운 성깔이 아주 빛을 발한다고. 우리가 우리 방송 때 이재용 응원한 게 그게 유일합니다. 그치. 그래서 내가 화이팅! 그래서 오빠 화이팅! 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네요. 네. 그런 이재용이 결국은 이제 그 하고 싶던 제재는 못했지만 대신에 소니하고 파나소닉을 죽여버렸죠. 소니하고 같이 가던 이 광센서 부분 관련된 거를 덤핑을 쳐갖고 소니를 죽여버렸고요. 그 다음에 파나소닉은 배터리로 덤핑을 쳐가지고
파나소닉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엉뚱하게 반도체 때문에 엉뚱하게 두 기업이 삼성의 자본력과 기술력 굴복한 사례가 있었는데 와, 네 맘대로 해봐라님이 나 이거 송 작가님한테 듣고 초딩이었던 큰애한테 침 튀기면서 설명했는데 그러면서 일본 여행 이제 못 간다고. 오, 역시 애청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재용이 돈을 낸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지. 아직도 이재용은 일본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어요. 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소니하고 같이 이 반도체 사업을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소니가 그 TSMC하고 그 구마모토에 짓는 반도체 공장 해갖고 협업을 하려고 돈을 4조 원인가 내기로 했어요. 이게 원래는 일본 정부가 내기로 했던 거를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소니가 내기로 했는데 막상 들어오는 꼬라지를 보니까 얘네들 못 믿겠거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올인을 한다고 하니까 소니가 이재용 지난달에 만났어요. 그래갖고 차량 반도체 관련된 투자를 할 테니, 그러니까 센서나 광학 쪽은 소니가 하고 이거를 같이 개발을 해가고, 왜냐면 이게 어셈블이잖아. 말하자면 자율운전차를 하려 그러면 수많은 광학 센서들과 그걸 처리하는 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술은 갖고 있으니 소니하고 삼성이 합쳐가지고 요거를 어셈블로 해갖고 가자라고 해서 협력을 하기로 일단 끌어들이기로 했다고 해요. 아니, 그 만남에 뭐 참여하셨어요? 네, 그 전달에는 저기 테슬라를 만났고 그 앞에 달에는 유럽 가서 뭐 자동차 업체를 만나 거기 나가리 난 것 같고 테슬라하고 소니를 연속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 300조 투자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 이재용 비서실 아니야? 지금 송 작가님 나한테 다 걸려 기본적으로. 스케줄 관리하시는 아니 것 같은데요. 저기 삼성 비서실 여기 송 작가님 뭔가 끈앞풀이 있는 것 같아요. 비서실. 예. 삼성에서 나를 한번 강사 초청을 했다가 오늘 잘린 거가 있어. 삼성 광고 듣나? 네. 나오나? 삼성 광고 붙을 것 같아. 이 정도 한번 얘기해주면 유튜브가 붙이더라고. 삼성 화이팅! 네. 그래서 소부장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을 삼성이 다 죽이고 일본 업체들을 키워줄 거라, 그거는 아닐 겁니다. 삼성은 그런 모토로 안 가요. 이제 일본의 소부장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일본 반도체를 죽여버리려고 생각을 할 거고, 소니하고 나중에 협업을 하는 관계에 있더라도 주도권은 삼성이 줄 거고요. 한국에 들어왔으면 소니가 기술을 토해내야 될 겁니다. 뭐 궁극적으로 소니도 전기차 부분까지 간다고 하는데 어찌 됐거나 아마 소니를 먹어버리지 않을까, 삼성이 이번 기회에. 삼성 이재용의 뒤끝은 세상에서 제일 길까요? 그럼요. 네. 지금도 여동생들이 무서워서 가까이를 못 오잖아요. 엄마랑도 전화 안 하고. 네. 진짜. 그걸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에? 그러니까 이상해. 어디서 봤어? 그걸? 뭐야?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 뭐냐? 이 기금 안에서 삼성이 참여하지 않은 이상 일본과 윤석열이 원하는 원활한 기금 모집이 안 된다는 거야. 기껏 내놓을 수 있는 회사 SK 정도나 내놓을까? 나머지 회사들은 출연을 안 한다고 버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포스코는 미리 냈다며 또? 또 내야지. 또 내야 돼? 네, 요거는 다른 거니까. 네. 그건 그거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금 모집이 어려울 거고, 이제 반도체 유치 과정 중에 삼성이 생각하는 영역보다도 일본은 더 많이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일본의 부탁을 전달하기 위해서 4월 초에 윤석열이 삼성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왜 직접 가서 멱살 잡게? 쉽게 돈 내놓으면 그치. 쉽게야. 아, 어림도 없지. 그럼. 지금 있는 입장에서는 삼성이 나 파일 하나 깎아? 야, 니네 미술관 파일 하나 까줘? 뭐 이렇게 나오면 윤석열이. 윤석열은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삼성이 그런다고? 그렇지. 이제 삼성하고 윤석열의 입장은 뒤집힌 거예요. 옛날에는 검사기 때문에 찔러봐야 쉽게 말해서 잃을 게 없는 거야, 저도. 에이씨, 네가 나 찔르면 옷 벗고 변호사 하면 말지? 근데 지금은 정권을 쥐고 있는 거잖아. 대통령이라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갖고 있는 X파일을 풀어내버리면, 그것도 JTBC 같은 데서 옛날 태블릿 풀듯이
그런 방식으로 풀어내버리면 윤석열 정권 한 방에 가요. 왜? 너무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 근데 저는 봉지욱 기자가 약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나는 일단 진짜 내가 검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못 믿겠어. 솔직히. 진짜로. 그래서- 요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결국 이제 삼성이 안 낸다는 거는 뭐냐면 이 미래기금에 냈다가 나중에 이거 친일 기업으로 그렇지. 낙인 찍히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이거 미래기금 이거 징용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가지고 일본에 유학 보내는데 우리나라 가뜩이나 학생들 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가지고 이 돈 쓴다는 거잖아. 그 친일 기업이다. 베를리아 일본에 예. 충성하는 일본의 매판 자본 받아들여갖고 일본 기술이나 일본 싸구려 사갖고 와서 우리한테 팔아먹었다. 이게 그 정평이 나 있는데 지금 심상정 스캔들도 터진 데다가 지금 심상정 스캔들이 뭐야? 이게 심상정이 삼성하고 연결했다. 이거 가만히 안 가라앉아요. 심상정이 정계 은퇴를 하든지 정의 은퇴해야지. 아니면 뭐 삼성에서 뭐 법적 소송을 하든지 또 문제가 복잡해질 겁니다. 끝났지 뭐. 진짜.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삼성이 이미지 관리 지금 잘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도 막 국무부에서 달려오고 있거든요. 미국 투자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은 윤석열은 을이지만 삼성은 사실은 현재는 갑이에요. 그것도 국제적인 갑입니다. 일본, 중국, 미국이 다 눈치 보는 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윤석열 정권하고 부딪히냐. 만약 여기서 윤석열 정권이 삼성을 길들이기 하기 위해서 갑자기 프로포폴 가지고 마약 수사하겠다고 뭐 소환장을 내거나 탈세를 하겠다고 뭐 이지라를 꺼내면 바로 X파일 터진다. 라는 부분 하에서 아마도 삼성은 별탈 없이 이거 여기에 때 안 묻히고 무사히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윤석열 정권의 그 힘이 없다는 소리예요, 결국에. 이거 다 알고 하는 거. 만약에 윤석열 지지율 진짜 좋고 사람들이 이걸 다 지지한다고 해봐. 삼성도 올라타지, 여기에. 근데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뭐 삼성은 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삼성은 우리가 건들 수도, 이게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기업이긴 하나 이미 어느 나라에 뜨면 그 나라 웬만한 나라 대통령보다 대접받는 그런 기업이 돼 있고 현재 전 세계의 반도체 관련된 시장 안에서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삼성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삼성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라는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워도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적에 적은 우군이다 뭐 이런 마음으로 삼성의 행보를 감시해야겠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